엄마 정신 차려 아들이 소리쳤지만 64세 저는 66세 그분과 연애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64세에 무슨 연애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동네 사람들이 뭐래? 제 자식들이 제게 한 말입니다. 저는 올해 64세 남편과 38년을 살았던 평범한 주부 박순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66세 남자분과 연애를 하고 있어요. 처음 손 잡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문자가 오면 설레서 잠을 못 잤습니다. 60대의 말이죠. 자식들은 반대했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자신도 이 나이에 이게 뭐야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오늘 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 과거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25살에 선을 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때리지도 않았고 욕하지도 않았고 술도 많이 안 마셨습니다. 바람 피운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사랑이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둘 낳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 월급으로 알뜰하게 살림하고 애들 학원비 대느라 제 옷 한 벌 안 사고 그렇게 38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화가 없었어요. 아침에 밥 먹어 하면 회사 갔다 올게 하면 그래. 그게 다였습니다. 잠자리도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혼한 지 10년쯤 되니까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동거인 아니 동업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췌장암 사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때 저는 울었어요.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사랑이 없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남편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보 내가 먼저 가봐야겠어.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게 남편이 제게 한 가장 긴 말이었어요. 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항암 치료받고 토하고 머리 빠지고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죽을 끓여서 들고 가고 손발 주물러주고. 그런데 이상한 게 그때가 남편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었어요. 말은 여전히 없었지만 제가 손을 잡아주면 남편이 꼭 쥐어주고 그게 전부였지만 뭔가 있었어요. 남편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2년 2월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너무 울었습니다. 사랑했냐고 물으면 모르겠지만 38년이라는 시간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게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다들 결혼해서 나갔고 큰딸은 캐나다에 살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혼자 있는 아파트가 너무 조용했어요. 처음 몇 달은 그냥 TV만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드라마 보고 점심 먹고 낮 드라마 보고 저녁 먹고 뉴스 보고 또 드라마 보고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가 너무 늙어 보이더라고요.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엔 주름투성이고 아, 나 정말 할머니가 됐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노래교실도 다니고 요가 수업도 듣고 스마트폰 배우는 수업도 들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거기서 친구들도 생기고 조금씩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김영수 씨. 올해 66세이신 분입니다. 처음 본 건 복지관 노래교실이었어요. 그분이 비와 당신을 부르시는데 목소리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노래 잘 부르시네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도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렇게 몇 번 마주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도 3년 전에 아내를 여의셨대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저랑 비슷한 처지였던 거죠. 처음엔 그냥 복지관에서 가끔 커피 마시고 그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식들은 잘 있어요? 그런 일상적인 대화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복지관에 못 나갔는데 그분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순희 씨, 오늘 안 보이셔서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 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뭔가 뜨끈해지더라고요. 38년을 같이 산 남편도 제가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은 하루 안 보였다고 걱정 전화를 하다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간 게 감기가 나은 다음에 복지관에 나갔더니 그분이 보온병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강차 좀 끓여왔어요. 감기에 좋아요. 저는 그날 너무 울었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생강차를 마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생강차 하나 받았다고 이렇게 우는지. 그런데 너무 고맙고 너무 따뜻하고.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복지관 끝나고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날 좋은 날엔 공원 산책하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가고. 그분은 제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말을 많이 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순희 씨, 그 옷 색깔 잘 어울려요. 이 커피 맛있네요. 다음에 또 와요. 이런 소소한 말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여자로 봐주더라고요. 문 열어주시고 무거운 거 들어주시고 건널목에서 손 내밀어 주시고. 60 넘은 할머니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저는 처음이었어요. 이런 대접이.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순희 씨,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순희 씨가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진심이에요. 저는 그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제가 심장병 걸린 줄 알았어요. 60대에 이런 감정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제가 아들한테 슬쩍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복지관에서 좋은 분 만났는데. 아들이 딱 끊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딸한테 전화했더니 딸도 비슷했어요. 엄마 외롭지? 예. 그런데 엄마, 재호는 좀 그렇지 않아?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돼? 저는 그날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60대라는 거,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그런데 제가 행복하면 안 되는 건가요? 38년을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제 행복은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이제 좀 제 인생 살면 안 되는 건가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영수 씨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이 반대를 해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순희 씨, 아이들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야죠. 천천히 아이들 설득해봐요. 저도 같이 노력할게요. 그 말이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아이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외롭고 엄마도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고 손잡고 싶고 기대고 싶어. 너희들은 각자 가정이 있잖아.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어. 그런데 엄마는 혼자야. 엄마가 영수 씨 만나서 요즘 너무 행복해. 진짜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나쁜 거니? 재혼을 하든 안 하든 엄마는 이분이랑 계속 만날 거야. 너희가 반대해도 엄마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아들이 한참을 있다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제 체면만 생각했네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좋아요. 딸도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외로웠는지 몰랐어. 행복하세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재혼은 안 하기로 했어요. 각자 집에서 살면서 연인처럼 만나기로. 가끔 같이 여행도 가요. 지난달엔 부산도 다녀왔어요. 바다 보면서 손잡고 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저 나이에 하는 눈빛도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는 안 신경 써요. 저는 행복하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누군가를 좋아하고 설레고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 자식들 반대도 있고 나 자신도 이 나이에 하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남은 인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낼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웃으면서 보낼 건가요? 저는 영수 씨를 만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만나면 뭐 할까? 기대되고 옷장을 열면 오늘은 뭘 입을까? 고민되고 거울 보면서 화장도 하게 되고. 이런 게 사는 거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혼자 계신 분들 있으시죠? 배우자를 여의셨거나 이혼하셨거나 평생 혼자 사셨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복지관도 가고 동호회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세요. 거기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좋은 분을 만나셨다면 주변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행복하세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내서 영상으로 남기긴 했는데 떨리네요. 혹시 공감되시는 분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60대 시니어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시리즈물로 계속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